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천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가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되며 최종 후보는 23일 발표됩니다. 영주시 함항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옛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영주의 옛 일상과 추억을 공유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1일 확진자가 10,0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대구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방역 여건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사후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인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기점이 됐던 신천지 대구교회. 당시 대구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엿새 만에 누적 확진자가 300명, 열흘 만에 1,000명을 기록했고 인근 경북까지 관련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해 2월 26일과 3월 2일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 명령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하고 한 달 남짓, 신천지 대구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20일자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9일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감염 확산세가 안정됐고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 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 폐쇄 조치 등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설 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천지는 이제 그 2년 동안 전혀 이제 점검이나 이런 게 없어갖고 그런 체계들도 없을 것 같아갖고 저희가 잠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도 좀 하고. 한편 대구시가 방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소상공인들의 8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집화장 등에 대한 사건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금수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가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를 각각 50%에 반영합니다. 여론조사는 대구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당원 투표는 대구 지역 책임당원 4만 7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최종 선정된 후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문경당협이 문경시장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견 발표회는 국민의힘 이미자 국회의원과 당원 등 1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원, 신현국, 강수돈, 최홍호, 이응천 예비후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후보들은 단상에 올라 각자 주어진 8분 동안 공약사항 등 정견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정견 발표회는 문경에서는 처음 열린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예비후보의 정견을 듣고 경선이 실시될 경우 문경시장 후보 선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 14일 6일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핵심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인데요. 이 현행법은 한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최대 5명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되는 곳은 전국에 11곳, 서울이 4곳, 경기가 3곳, 인천과 영남, 그리고 호남과 충청이 각각 1곳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38석, 기초의원을 48석으로 각각 증원했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선거구와 의석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1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1일 확진자가 10,0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4,203명이 추가 확진돼 일주일 전과 비교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에서는 5,661명이 확진됐고 구미와 포항에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증병상 가동률은 각각 48.1%와 44.6%입니다. 영천시의 경로당 459곳이 오는 25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경로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는 또 노인복지관 1곳과 노인교실 6곳도 함께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 해 농사 시작을 앞둔 농촌에서는 벌써부터 일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 90이 넘는 어르신이 밭일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농어촌 작업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작업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작업은 제초 작업으로서 한 2,000평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들 이거 10분 정도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한 4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농촌난 때문에 저희도 큰 고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일을 해보면서 상이 얼마나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준비됐습니다. 예, 예. Nope. 제가 1시간 정도 일을 해봤는데요. 전체 작업량의 1%도 못 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밭을 4명이서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열고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문을 연 충남 서산시 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농협과 한국농업경영의 서산시 연합회 주개소에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지정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이제 적극 운영해 나가고. 농촌인력 중개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농촌 자체에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만약 낯선 농촌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기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농인의 집인데요.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기농을 결심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러 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요,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기농을 결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서울 생활 20년 차 서울 사람인데요. 그다음 서울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고 해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볼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기농의 집 와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요, 막상 살아보시니까 좀 어땠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체험하게 되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체험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히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농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농업인 종사 수는 145만여 명인데요. 올 시즌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기농대학과 기농인의 집처럼 체험을 통해 정업을 돕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정호석이었습니다. 영주시 함항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옛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영주의 옛 일상과 추억을 공유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댕이로 불리는 영주 원당리 철도 건널목 일원. 5일장을 맞아 오가는 차량들로 복잡합니다. 50년 전엔 어땠을까? 차는 없지만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00년 전 부석사의 모습과 1930년대 영주 군청, 50년대 어우실 마을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요 앞론에서 얼음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던 게 보름 되면 이거 망우리도 돌리고 많이 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 사진 오늘 참 그래서 한 장 담아놨습니다. 기념하려고. 네. 영주의 옛 일상과 추억을 공유하기 위한 전시회가 함항동 원당로 수목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영주 지역의 근대 생활사가 담겨 있는 사진 10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가 이곳 지금 원당로 수목원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시회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감성과 영감을 끼우시는 기회가 되시고 이웃과 가족에게는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에 지나간 발자취와 옛 풍속, 각종 행사 등이 고스란히 담긴 이번 전시회는 함항동 주민자치 특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60대 이상인 어르신들은 예전에 옛 생각, 추억, 그때 그 시절에 대한 해상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젊은 20, 30대 청소년들은 영주시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동안 영주가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진짜 실질적인 이 사진으로 해서 그렇게나마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함항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취약가구 화재 경보기 설치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각 지역별로 8대 기초의회 마지막 회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21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손광영 의원은 마지막 시정 질문으로 안동시 햄프 산업 활성화와 태화동 김홍도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학산에서 난 불이 3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1,800여 명과 산림 드론을 투입해 자정을 넘긴 0시 25분쯤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인근 주거지까지 짙은 연기가 퍼지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림청은 정확한 산불 발생 경위와 피해 면적을 확인 중입니다. 의성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와 염소 농가에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소 910호, 염소 83호로 전업 농가는 백신비의 50%를 지원하고 소규모 사육 농가는 수의사가 농장에 직접 방문해 무료로 백신 접종을 지원합니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축 사육 시설은 폐쇄 또는 가축 사육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청송군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2관왕에 올랐습니다. 청송군은 사과 브랜드 부문에서 고품질 생산 기반과 차별화된 유통 전략으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 브랜드 부문에서도 산소 카페 청순군으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